과달카날 2차 대전투,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가 끝난 1942년 10월 29일, 전투 이후 상황을 살피러 일본 육군 참모 1명과 해군 참모 1명이 과달카날에 상륙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군의 비참한 사정을 목격하고 라바울로 돌아온 다음에 해군 참모는 바로 트루크 기지로 가서 연합함대 사령부에 자기가 본 것을 보고합니다. 이 해군 참모의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11월 8일로 산타크루즈 해전도 끝난 이후였습니다. 이 참모의 이름은 한자와 오마에라는 성은 확실한데 이름은 토시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마에 참모는 육군이 패한 과달카날에서 무엇을 보고 느낀 다음에 과연 무엇을 보고했을까요? (1942년 10월) 태평양 전쟁 당시 남태평양 쪽에 솔로몬해를 둘러싼 지역을 장악했던 일본군. 포트 모레스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호주를 견제하기 위한 뉴기니에서의 전투도 벌어졌지만 미군의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을 여러 차례의 공격에도 점령 못하면서 좌절에 빠졌는데요. 일본군은 계속 중무장된 미군 진지에 반자의 돌격을 가하면서 목표 달성을 못하고 소모되었습니다. 과달카날 전투 3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본군은 풀기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제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과달카날 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제공권을 뺏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제공권 때문에 병력과 물자의 보급에 방해를 많이 받고 이것이 공격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난 시점인데 당시의 전쟁 상황이 과달카날에서 일본을 이후 어떤 행동으로 몰고 가는지 일본군의 내부 사정을 당시 일본 기록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가키 마토메 당시 연합함대 참모장은 이날의 보고에 대해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육군이 핸더슨 비행장 전투에서 패한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나온 이유는 역시 정글과 산악지대로 인한 지형의 험준함이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물자와 무기의 운반이 극도로 어렵다 보니 작전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운반을 맡은 해군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달카날에 일단 양육된 병력과 물자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 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 수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말은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육군 제2사단이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이 없어서 사기는 높으나 싸움에는 능숙하지 못했고 행군의 어려움으로 공격 직전 간부의 3분의 1이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나와 있는 전사총서에서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라고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인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해군에서 분석한 육군의 실패 원인 세 번째는 바로 통솔 지휘상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세부적인 요인을 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지휘부의 예하 부대에 대한 장악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격 하루 전날 가하구치 소장이 해임되고 전체 병력 3분의 1의 지휘관이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아마도 그 사건과 조금 관련이 있는 언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다음에는 조금 더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참모본부로부터 온 배속 참모와의 관계가 문제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참모본부로부터 온 배속 참모로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과달카날 2차 대전투 영상들에서도 많이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킨 바로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공식 자료에는 이 대목이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투 결과에 대해 해군에서 본 관점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잠깐 돌아보고 온 타군 참모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널리 진상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해군은 이때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하사관과 일반 병사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당시 육군에 대해 비판을 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해군은 육군에 비해 전혀 비판받을 점이 없었던 것일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결과에 대해 일본 대본영 해군부가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2년 10월 27일 밤 10시 30분에 발표한 정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타 함정들과 함께 미국 항공모함을 무려 4척이나 격침했고 또한 미국 항공기 200여 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과장된 결과 발표였고 일본 항공모함 2척이 손상을 입었으나 전투 항해가 가능하다고 발표해서 쇼카쿠가 오랜 기간 수리에 들어간 것을 볼 때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본영 발표라는 것을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모양인데요. 산타크루즈 해전 이후 일본의 어느 해군 참모는 사실은 미군 항모 한 척 격침이 맞다고 보는데 항공대 승무원들이 보고한 것을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군은 정과를 일본군 항모 2척 손상이라고 맞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군의 피해에 관해서도 9월 15일에 항모 와스프 침몰도 약 한 달 뒤에 대중에 공개되었고 이어서 10월 27일에 호넷이 침몰했을 때도 며칠 뒤에 바로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본영 육군부에서는 과다카날 2차 대전투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 확실해진 26일부터 과다카날 탈환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때 미군의 보급 상황 등도 아주 좋은 것은 아니어서 이것이 미국 언론의 보도가 되었는데 이걸 청취하고 일본 육군이 내린 결론이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친 제2사단 이외에 새로 육군 제38사단을 과달카날에 투입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결국 2번의 큰 패배 이후에 내린 결론이 미군의 비행장 점령 이후 이루어진 석 달 동안의 작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새 작전을 진행하면 다음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다름없었고 이런 생각에 더 확신을 준 것이 바로 해군의 산타크루즈 해전 승리였습니다. 대본영 육군부에서 산타크루즈 해전, 일본명 남태평양 해전의 정과가 매우 크다는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공격 계획을 희망적으로 세운 것이 2차 대전투 패배 바로 다음 날인 27일이었고 이는 작전의 실패 이후 제대로 심도 있게 원인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는 해군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 이제 과달카날의 11월 전투 시작 4개월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2년 11월 8일) 연합군이 프랑스 비시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북아프리카에 상륙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퍼레이션 토치, 즉 횃불 작전인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중장이 총사령관을 맡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미 10월 24일에 합동참모본부에 서한을 보내 다른 곳에 가는 물량이 줄어든 한이 있어도 과달카날과 북아프리카에 최우선적으로 물자를 보급하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2차 대전투 종료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미국과 일본의 병력과 물자 보급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과달카날 섬의 전체 지도인데요. 미군 진지는 이쯤을 경계선으로 해서 북쪽 해안까지 이어지는 지역이고 일본군은 예전부터 여기 있는 마타니카우강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포진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해안에 코쿤보나, 타사파론가, 카민보만 등이 일본이 병력과 물자를 양육할 때 근거지로 썼던 곳입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 동쪽에는 여기 보이는 홀리포인트가
일본군의 근거지 역할을 했습니다. 과달카날 1차 대전투와 2차 대전투는 일본군이 남쪽에서 공격을 가했는데요. 정글로 둘러싸인 곳을 통해서 기습하면 무언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정글에 당해버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1차 대전투, 2차 대전투는 제가 만든 말이고 이걸 일본에서는 제1, 2차 총공격이라고 하는데 1차 대전투의 정식 명칭은 배틀 오브 에드슨 시리즈, 에드슨 등선 전투이고 2차 대전투의 정식 명칭은 배틀 포 핸더슨 필드, 핸더슨 비행장 전투입니다. 그런데 사실 핸더슨 비행장 전투에서는 양쪽이 핸더슨 비행장에서 큰 전투를 치른 것은 아니고요. 일본군은 비행장 가기 전에 이미 대부분 괴멸돼 버렸습니다. 영어로 쓰면 배틀 포 핸더슨 필드에서 오브 대신에 4가 들어있어서 대충 맞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핸더슨 비행장 전투라고 쓸 수밖에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전 지도를 좀 더 확대해보면 이것과 같은데요. 과달카날 미 해병을 총지휘하는 알렉산더 밴더그리프트 해병 제1사단장은 2차 대전투 승리의 기세를 몰아 미군 진지 서쪽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목표는 코쿤보나에 과달카날 주둔 일본군 총사령부인 제17군 사령부를 점령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일본군 포병대가 마타니카우강 유역에서 핸더슨 비행장에 포격을 하는 위험 요소를 이번에야말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룽가강과 마타니카우강 상류에서 후방으로 도주하는 일본군 패잔병들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편성된 미군은 1차 대전투의 영웅 메리엇 에드슨 대령 휘하, 해병 제5연대 3개대대, 해병 제7연대 제3대대, 과달카날 북방 툴라기에서 이동된 해병 제2연대 2개대대였습니다. 1942년 11월 1일 미군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공병대가 마타니카우강에 3개의 부교를 놓았고 미군이 마타니카우강 건너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수적으로 적은 일본군을 상대한 미군의 공격은 성공적으로 이어져 11월 2일이 지나 3일이 되면 포인트 크루즈 쪽의 일본군 수비가 거의 뚫리고 일본 제17군 사령부가 있는 코쿤보나로 향하는 길이 훤히 뚫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대승리를 눈앞에 둔 미군에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태 전개가 발생합니다.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